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제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각 정당과 후보들은 출정식을 열고 유권자들을 만나 얼굴을 알리는 등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최혜진 기자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 더불어민주당은 기초의회 후보들을 앞세워 원팀을 강조하며 텃밭에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민주당이 전국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이 함께 원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광주와 전남에서 후보자 34명이 출마한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의 힘을 강조하며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친호남 정권이기 때문에 향후 5년의 정권은 그야말로 광주 시민에게는 행운의 정권이라는 것을 5.18 민주광장에서 출정식을 연 정의당은 시민 모두를 위한 민주주의를 시작하겠다며 정치 교체를 호소했습니다. 정의로운 정치 전환으로 차별과 소외가 없는 모두의 도시 광주를 저와 정의당이 열겠습니다. 청년 정책을 강조해온 기본소득당은 대학가에서 집중 유세를 펼쳤고 진보당도 새로운 정치를 강조하며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광주에서는 후보 다수가 무투표 당선된 민주당 독점을 깨자며 진보정당 연대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 정치에서 진보 정치 몫을 확보하고 거기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는 대의에는 다들 동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소속 후보들도 거리 유세로 얼굴 알리기에 나서는 등 각 정당과 후보들이 13일 동안의 열전에 돌입했습니다. KBS 뉴스 최진입니다.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복당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양 의원은 어제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에서 내가 입당했던 민주당은 지금의 민주당이 아니다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지방선거 완패를 막으려면 송영길과 이재명 두 분은 사퇴해야 한다며 정면 비판했습니다. 양 의원은 21대 총선 광주 서구 을에 당선됐지만 지난해 7월 보좌진의 성폭력 사건과 2차 가해 의혹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됐고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에 공개적으로 반대해서 당과 대립한 바 있습니다. 송갑석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등이 민주당의 독점을 깨뜨리겠다라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호남에서 후보부터 내길 바란다며 비판했습니다. 송 위원장은 논평을 통해 지방선거에서 호남권 국민의힘 후보는 65명으로 민주당 후보의 9.3%에 불과하다며 국민의힘은 후보를 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반성하라고 말했습니다. 지방선거 격전지를 둘러보는 연속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오늘은 무소속인 삼선의 현직 군수와 전라남도 의회 의장 출신의 민주당 후보가 맞대결을 펼치고 있는 장성 군수 선거를 유승용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지난 8번 지방선거 가운데 5차례나 무소속 후보가 당선됐던 장성 군수. 이번 장성 군수 선거는 민주당 공천에서 배제된 뒤 탈당한 유두석 군수와 민주당 경선을 통과한 김한종 후보의 양자 대결입니다. 삼선 도의원의 의장을 지낸 김한종 후보는 민주당 경선 승리를 바탕으로 지지세 결집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6천억으로 덜 살림살을 더 키우려고 합니다. 이것은 무소속 후보보다 우리 민주당 후보가 그런 것이 장점이 있죠. 과거 3선 모두 무소속이었던 유두석 후보는 오랜 행정 전문가라며 이번에도 무소속 당선을 기대합니다. 중앙과 지방에서 40년간 전문 행정가입니다. 주민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를 잘 아는 민생 군수죠. 김한종 후보는 농업 농촌 재정 규모 확대와 함께 전국 최대 규모 파크 골프장, 아열대 식물원, 잔디공원 조성 등 문화관광산업 육성을 제시합니다. 전국에서 동호인들이 와서 돈을 지급하고 치는 그런 파크 골프장을 만들어서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되고 우리 장성의 이미지를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유두석 후보는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금 확대 등 각종 복지수당 지급을 늘리는 것과 함께 고려시멘트 부지 개발을 약속했습니다. 효도권을
2배로 키우겠습니다. 그리고 농민수당을 120만 원으로 하고 고려시멘트 부지를 명품 주거단지로 재탄생시키겠습니다. 무소속 현직이 사선의 피로감을 넘어설지 8년 만에 민주당이 탈환할지 장성군수 선거는 2010년 이래 네 번째 치열한 양자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전남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까지 6일 지방선거 후보자의 선거 벽보를 도내 3,357곳에 붙인다고 밝혔습니다. 선거 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과 성명, 기호와 소속 정당명, 경력 등의 사항이 게재됩니다. 선관위는 후보자의 재산과 병역, 납세, 전과 등이 게재된 책자형 선거 공보는 모레까지 각 가정에 발송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7월 여수와 거문도를 오가는 여객선이 한 척으로 줄면서 주민들의 불편이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보조금 등 지원 방안을 확대해서 신규 사업자를 모집하고 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정아랑 기자입니다. 거문도가 고향인 박창환 씨. 지난해 거문도를 떠나 여수 시내에서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고 있습니다. 거문도와 육지를 잇는 여객선이 하루 한 차례만 운영되면서 병원 진료를 놓치기 일쑤였기 때문입니다. 아프거나 뭐 하면 당장 넣을 배가 없어요. 빠른 시일 안에 결정을 좀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수 거문도 항로는 선사 2곳이 여객선 2척을 각각 운영했지만 코로나19 유행 등으로 이용객이 급격히 줄면서 지난해 10월 선사 한 곳이 폐업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여수 거문도 노선이 왕복 한 차례로 줄면서 급하게 육지로 나와야 할 경우 하루 3번씩 배가 오가는 고흥으로 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지난해 11월 여수해수청이 선사를 공개 모집했지만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여수시도 지난 3월 여객선에 대한 감가상각비 10년 지원 등 운영 조례를 개정했지만 신규 사업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회석선 기준으로 해서 400톤이나 500톤이 넘어가게 되면 몇백억 단위가 되다 보니까 지금 코로나 시국에서 여객 수요도 줄어든 상황에서 그 정도 재정 여건을 갖고 있는 여객선사는 전국에 비해도 안 돼요. 주민등록상 거문도 거주민은 2천여 명. 거문항로 여객선사의 적자를 보전할 지원책 마련과 더불어 여객 수요를 늘릴 관광상품 개발 등 장기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정아람입니다. 오늘 개막하는 제61회 전남체전의 성화봉송이 순천만 국가정원 인제언덕에서 시작됐습니다. 성화는 240명의 시민들이 순천 읍면동 24곳을 순회한 뒤 순천 팔마 종합운동장 성화대에서 점화돼 나흘간 타오르게 됩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중단됐던 순천 아랫장 야시장이 오늘부터 재개장합니다. 아랫장 야시장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아랫장 유계장옥에서 열리고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목포에서 열린 제11회 김해날 기념식에서 으뜸김 품평회를 통해 마른 김 가공업체 1위부터 10위까지의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전남도는 김 수출 3억 불 프로젝트 계획을 세우고 목포 대양산업단지에 마른 김 거래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포 지역 관광 명소 등을 둘러보는 테마형 목포 시티투어 상품인 로맨틱 선샤인이 이번 주말부터 운행을 시작합니다. 로맨틱 선샤인은 광주에서 출발해 대반동 스카이워크 등 주요 명소를 돌아보며 목포의 숨은 매력을 발견할 수 있는 관광 상품입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30분쯤 광주 광산구 명도동에 있는 컨테이너에서 불이 나 컨테이너가 모두 불에 타면서 소방서 추산 16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컨테이너 관계자가 홧김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등산 관광단지 사업자 선정 관련 소송에서 광주시가 승소했습니다. 광주시는 어등산 관광단지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서진건설 측의 청구를 법원이 기각하고 계약금 48억 원을 서진건설에 돌려주라고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진건설은 2019년 어등산 관광단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이후 광주시와 사업 규모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광주시는 지난해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을 취소했습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어제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5.18 당시 시위 진압을 하다 숨진 한평경찰서 소속 정충길 경사 등 순직 경찰관 4명에 대한 추모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가해 당사자인 버스 운전사 배모 씨가 참석해 사죄했고 유족들은 배 씨의 사과를 받고 용서했습니다. 1980년 5월 20일 한평경찰서 소속의 경찰들은 금남로에서 시위대의 전남도청 진압을 저지하던 작정을 하던 중 시위대 차량에 치여 4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습니다. 내일은 더위가 찾아오면서 벌써 여름이 왔나 싶으시죠? 오늘도 기온은 오르지만 곳곳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우선 아침까지 전남 서부 지역에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오후 한때 광주와 전남 내륙 지역에 5mm 미만, 내일 오후에는 동부 지역에 5mm 안팎의 소나기 소식 들어 있습니다. 작은 우산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소나기 예보가 있지만 양이 적어서 건조함은 해소되지 못하겠습니다. 광주와 전남의 5개 시군에는 건조주의보 발효 중인데요.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고 있어서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구름 많겠고요. 아침 기온 어제와 비슷하거나 최대 4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광주가 17도에서 시작해 한낮 기온 27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22도, 고흥 23도로 대체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23도, 무안 24도, 강진 25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21도에서 24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지만 밤부터 바다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부터는 다시 맑은 하늘 볼 수 있겠고요. 낮 기온이 점차 올라 초여름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